네. 자,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신종호 앵커와 이야기를 했는데 신종호 앵커께서 네. 장모님께 삼성전자를 사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그 뒤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원성을 사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장모님을 위해서 오늘 투데이 이슈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게 비단 가족들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 삼성전자 이제 저가에 매수할 때라고 했는데 많이 빠졌다가 요즘 다시 또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어서 자, 이것이 계속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계속 언제까지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네, 자 금요일장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은 뭐 삼성전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먼저 해볼까요? 그나마 최근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기댈 곳, 안식처, 아니면 마지막 남은 희망, 뭐 보루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뭐 탄력이라든지 반등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에서도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2차 전지 단도직입적으로 더 갈까요, 소장님? 근데 지금은 뭐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테슬라와 CATL이 20개월선이 붕괴되면서 추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3사부터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밸류체인의 그 최대 그 정점에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한다고 지금 밸류체인 하단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부분이 슈퍼 을로서 지금 부각되는 지금 그 초입에 있어서 밸류체인 하단이 슈퍼 을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납품업체들이 더 지금 원래는 시장이 만약에 빠르게 성숙돼 버리면은 슈퍼 을이 되기 전에 을의 입장에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으면서 특히 밸류체인 상단에서 내재화가 일어나면서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방 쇠퇴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분야만큼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능력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이 수요 자체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그 주도를 했던 그 자동차에서 테슬라와 배터리에서 CATL이 오히려 이 각자의 점유율만 깎일 뿐 전체 시장에 결국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만큼 풀이 커지고 그 다른 플레이어들은 결국 우리나라 소재 업체를 선택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테슬라의 점유율만 깎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무너져서 우리나라 소재 업체까지 밸류체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그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영향 아래 있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조차도 지금 전기자동차 시대에 뛰어든다고 결국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결국 테슬라의 빈자리를 메꾸고 훨씬 더 많은 파이를 먹기 위해 뛰어든다. 결국에 그 업체들이 선택할 슈퍼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재화라던가 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가 인하된다던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CATL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동안 중국의 보조금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지금 결국 북미 유럽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이 CATL을 결국 누르고 전체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밸류체인 이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던 것을 지금 생각을 좀 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방 산업이 더 커지고 그리고 전기차의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니까 그 플레이어들 즉 아까 람보르기니까지 얘기는 람보르기니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미국의 정책과 중국의 정책의 수혜, 즉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IRA라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뭐 바이오, 뭐 희귀광물까지 동맹국으로의 어떤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 거에 우리가 수혜를 입고 있고 중국은 사실 또 이제 약간
스스로가 다 닫고 스스로 있잖아요. 닫으니까. 네, 스스로 모든 나라들을 왕따시키고 있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입성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약간 이 논쟁을 하면서 이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의외였습니다. 신 소장도 인정하는 2차 전지. 자, 수급 좋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신일석 소장까지 좋습니다. 전부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늘 하듯이 반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맞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들어도 일부러 반대급부로 소장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데 2차 전지는 저도 의심의 영역이 전혀 없어서 근데 이제 이 반대급부의 질문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세론 뉴스라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간 다음에 정부에서 이거 정책 내놓을게 하면은 파는 오히려 좀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럴 가능성도 자.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사실 투자자분들도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대표로 형준님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해라. 2차 전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중공업 공장 방문하고 원전 ETF 만들고 바람 잡은 이후에 곧바로 주가가 50% 급락했다면서 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2차 전지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분의 말에 따르면 세력들이 짬돌까지 다 던지고 나간다. 예, 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담은 늘 가지고 가는 그런 섹터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신 소장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잠깐 기믹식으로 그동안 한 건데 그 네. 기믹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앵커님한테 화를 내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어 저를 보호해 주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정말 착각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뭐 피식대학에서 회사원을 따라한다고 정말 그 회사원인지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냐 지금처럼 계속 뭐 라디오 사연처럼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그러니까 그 반대적인 저랑 반대되는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싸운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텐션도 높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네. 결국 네. 그 다 읽고 하시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좀 웬일이시죠, 기믹 오늘?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다들 캐릭터가 네. 한 5개씩은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저 캐릭터가 5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본 캐릭터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본캐는 제가 잘 알아요. 신 네. 소장님 본캐. 굉장히 요즘에는 다 스윗하신 분이시거든요. 수줍은 소년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론으로 거의 일환이라고 넘어가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원래 예. 2차 전지를 계속 안 좋게 생각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저거는 밑에서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도 한참 올랐거든요. 네. 저 2차 전지를 계속 테슬라를 조심해야 된다고 어.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그 뒤도 한참을 가니까 또 차전지로 근데 이게 더 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네. 유동성 장세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던 우리 옛날에 그 무슨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대부분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갈릴 수가 있어요. 뭐 운동하는 애 뭐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경험이 비슷하잖아요. 어렸을 때 뭐 그 달걀을 어떻게 띄우느냐 해봤잖아요. 달걀을 어떻게 오래 띄우냐 해서 뭐 무슨 수수깡으로 막 날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바람이 밑에서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계란에다 수수깡을 입히든 종이를 입히든 돌을 입히든 다 떠 있는 거예요. 다 떠 있어. 아무나. 그러다가 실적 장세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옥석이 가려지면서 실적 안 좋은 애들이 떨어져가고 달걀이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실적 장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 힌트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넷플릭스나 펩시 실적 좋은 거는 올라가고 실적 나쁜 거는 급락을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순수해요.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면서 as hell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as hell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지옥과 같다. 의역을 하면은 지독히도 경제가 지독히도 강하다잖아요. 지금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메리어트 호텔, 힐튼 호텔, 하얏트 호텔은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맥도날드는 신고가를 가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하고 있는 천조국의 대통령이 지독히도 에즈헬 강하다고 하고 있지. 지금 뭐 이런 그 경기 침체면 누가 카드를 쓰고 누가 호캉스를 즐기고 있고 그러면 경기 침체인데 미국인들이 호캉스를 즐기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미국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미국이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면은 마지막 돈을 끌어모아서 호캉스를 간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실적이 다 좋고 주가가 좋고 고용이 잘 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어떤 경기 침체를 논한다는 건지를 모르겠고 결국에 이런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후행적으로 실적 장세가 오고 그건 엄청나게 뜨겁고 길다는 것은 항상 순환이 도는 건데 지금 아주 저기죠. 블랙스완급의 지금 이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힌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2차전지는 실적이 워낙에 좋아져 버리니 지금 다 컨센서스 상회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뭐 소재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도 엄청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면서 컨센서스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게 되면은 예. 결국 실적 싸움으로 가게 되면 실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술적 이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던 건데 네. 지금 요즘에 한 몇 주 사이에 이격 조정도 꽤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 지금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은.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없다. LNF라던가 뭐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전부 다 10개월 선이나 20개월 선까지 음봉이 떨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10개월, 20개월 선에 닿아서 네. 거기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라 예. 지금 여기서 바로 떨어지기에는 실적이 너무 세다. 그리고 실적 장세로 만약 옮겨가게 된다면 그렇죠? 더 결국에 좋다.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절대 통용이 안 되는 음식료 제약은 절대 우리나라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선택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도 실적이 잘 먹히는 반면 음식료 제약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안 돼요. 우리나라의 파이 자체가 콩알만 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잠깐 늘 강조하시지만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에 투자해라.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미국을 가야 하고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오른 것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투자자들이 이 가파른 기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두려운 것뿐이죠.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지금의 상승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 맞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비싼 수준 아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도 봐야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를 아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뭐 자기가 MACD든 RSI든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격이 너무 벌어진 소장님,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항상 물리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싸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장비 그리고 셀 기업들 모두 통틀어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한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2차 저희 전지를 적극적으로 비중을 실는 것은 좀 지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부담스러워요?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배터리 3사 대형주는 배터리 3사 하시는 게 좋고 그동안 그 중에 사실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는 게 좋겠죠. SK 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KO는 막내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 LNF가 사실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 라인이었고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 라인이었는데 SK온이 약간 막내격으로 뒤늦게 뛰어들어서 에코프로 BM LNF에 손을 벌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후발주자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대표 3사. 배터리 그 2사 투톱으로 쳤을 때 그 회사들이 결국에 다 동일하게 지금 하는 것들이 그걸 살펴보면 알잖아요. 지금 양극재에서는 하이 니켈을 가고 있고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예. 밀도를 높게 하면 밀도를 높게 한다는 게 거기 양극 활물질이 가득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660k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부산까지 300km니까 왔다 갔다 하고 휴게소까지 들릴 수 있는.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양극재 소재에서 하이니켈 쪽 예. 뭐 여기 하고 있는 지금 LNF나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나노 신소재. 신소재 아니 나노 신소재 아니에요. 코스모 아니요? 신소재. 아니고요. 예, 코스모 신소재 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까지 4대 업체 그 중에 예. 뭐 이격 줄어든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양극재에서 이제 그렇게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지다 보면은 그 부분이 이 최대한 공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노신 소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쵸? 양극재 쪽에서는 이 윤활유. 그렇죠. 역할을 결국 해주는. 집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네. 24평이에요. 24평에 들어가는 게 3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쳐봐요. 거기 양극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나머지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게 나노신소재가 전도제를 도전제죠. 도전제를 CNT 도전제를 쓰면서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도전제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면서 공간은 더 적게 차지하니까 양극화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음극 쪽에서는 나노신소재가 결국 실리콘계 음극재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쓰면서 지금 LNF 에코프로비엔과 실리콘 음극재 비율을 10%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흑연계를 실리콘계로 완전 대체하지 못하고 거기서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에서 7% 정도까지는 나오고 지금 10%까지 올리면은 이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이차 저희 그런 것들까지 지금 주에 이제,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한 가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어제 황대현 매니저가 2차 전지 이제 장비 주식이 잘 갈 거다. 장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장비 대규모 발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는 또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장비주가 대규모 발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종목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섹터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주제가 뭐 2차 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 얘기를 좀 해보면 말이 많죠. 부동산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약간은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PF 문제 때문에 뭐 ABCP라고 해서 자산담보부 기업범이 뭐 막히고 있다 이러면서 조금은 증권사 건설사들의 주가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어제 하루 정도는 건설주가 괜찮았어요. 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건설주 뭐 이제 악재를 반영해서 이제 좀 사야 된다라고 봐야 될지 건설주는 아직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결론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나라 건설업은 아예 손을 대면 안 되는 업종이죠. 네. 예.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손대지 예. 마십시오. 결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봉에서 20년 선에 깔려가고 있는 것은 절대 건드려서는 아, 네. 건드려서 안 마치 돼요. 이치로의 망원처럼 20년 동안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2차 전지하고는 확연히 또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2차 지금 전지는 20년 선을 못 들은 게 2008년부터예요. 아, 건설업종 아, 이게 참 상황이. 표정 관리가 참 네. 잘 안 되네요. 그러면 건설주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맞아요. 어떤 얘기들이 정책 있었냐면 효과. 정책 효과 그리고 네옴시티 아,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건설주 이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물리면서 내려왔지만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이를테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건설주 팔고 2차 전지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팔 수는 없죠. 손실이 아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항상 뒤통수 맞는 두 개가 금융업이랑 건설업이 맨날 PER, PBR이 낮다는 이유로 뭐 PER이 2배고 PER 1배짜리도 있어요. 건설주 중에. PBR 0.3 이러니까 어떻게 한 배에 0.3짜리가 있느냐. 근데 말을 바꿔보면은 그 10년 전부터 그 1세대 가치 투자자분들이 활동하였던 그 시절에는 네. 진흙 속에 진주를 캐는 방식이 굉장히 먹혔잖아요. 네. 옛날에 그 벤자민 그라이엄이 무슨 뭐 쓰레기 같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막 이런 거 PBR 낮은 거 골라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발굴이 되었고 그 뒤에 가치 투자자가 계속 지금 세대를 변화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숨은 기업들이 다 알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면 SNS면 엄청나게 많고 이 HTS도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누구나 펴보면 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은 평생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저평가가 아니라 그 기업에 맞는 평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평생 그 수치라면 그 능력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융업 차트나 건설업 차트를 봤을 때 연봉에서 20년 선에 눌려서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는 것들을 섣불리 손댔다가는 정말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 방법은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플러스 난 부분과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 난 부분을 상쇄를 시켜서 계속 포트폴리오에서 긁어내셔야죠. 아, 긁어내셔서 계속 손해는 안 보는 차원에서 빼내야 됩니다, 지금. 예. 예를 들어 내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가 있고 뭐 금융업이라든가 건설업이 있다. 금융업과 건설업의 연봉 차트인데 영원히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PBR 저
PER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어불성설인 거예요. 저가 아닌 것이죠. 그냥 거기에 맞는 PER, PB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벗어날 방법은 당장 이게 뭐 주가가 용수 넘칠 네. 건덕진 하나도 없으니 예. 네. 결국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난 부분이랑 여기를 상쇄해서 팔아서 최대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긁어내는 방식이 오케이, 가장 좋습니다. 현명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 말씀 듣고 민성, 지성 아빠님께서 건설주 같이 손절하시죠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한마디가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뭐 건자재랑은 영향을-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맞아요. 건자재주는 또 좋아하시죠, 상대적으로. 저희 얘기 많이 했었죠. 밑에서부터 집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한번 돌았고 그렇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지금, 경기 자체가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건설주에 네. 대해서는 신일섭 소장 소장님. 투자 의견 매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네옴시티 관련한 호재보다는 한국 건설주는 지금 투자 의견 보류하고 사실상 뼈아픈 손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할 말이 많아서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에서 2차 전지를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한 것만큼의 무게를 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AI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와 함께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이 부분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관련 주식들이 누릴 수 있을지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테마주는 형성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중에서 지금 세계적인 이 그 반열에 오른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들보다는 지금 약간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꿈을 얼마나 땡겨와서 지금 반영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또 너무 많이 땡기면 물론 거기를 먹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위지 스튜디오나 덱스터를 그 당시에 그만큼 먹고 그냥 나오면 되지 않았었냐. 위메이드도 그럼 그때 먹고 나오면 되지. 그게 그 나중에 이제 고점에 가가지고 모든 그 장밋빛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시켜 버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서 사게 되기 때문에 위지 스튜디오, 덱스터 뭐 다 좋은데 그 당시에 지금 뜨거울 당시에 엄청난 위메이드도 그렇고 엄청나게 좋은 요소들만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이 이렇게 무르익지 않은 설익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더 먼 미래에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훨씬 더 땡겨와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는데 떨어질 때도 그만큼 같은 폭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잘 나와야죠. 우리나라 바이오도 몇 번을 경험했고 이번에 3개를 살려줬지만 3개를 살려주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그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공지능도 그렇죠. 잘 나오셔야죠. 뜨겁게 달아올릴 때. 아, 정말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파생되는 질문인데 AI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 얘기를 좀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왜 AI,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의 수요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메모리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삼성전자의 어떤 그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갈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까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러면 또 삼성전자는 잘 이 어려운 고난에서 견뎌서 올라오는 수요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 신종호 앵커께서 저희가 3-1번 질문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 장모님 AS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 소장님 삼성전자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계속 질문 드린다고. 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만 파운드리도 감산한다고 하고 지금 다 감산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만 계속 감산 안 하겠다. 투자 늘리겠다. 그랬더니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어제 게 뭐 지금 많이 급락을 했었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선언한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반도체 대표 주식 안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고 하이닉스는 치킨 게임에 지금 약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이디어에서 파생한 저희들의 질문인데, 자, 이제 6만 원 눈앞에 두고 있고 또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결론으로 도달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신중호 앵커의 의견에 대해서 신 소장은 일단 어떤 결론, 의견이십니까? 아까 건설업부터 또 결론적으로 저기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10년선에 왔잖아요. 드디어. 아, 삼성전자가 상장을 하고 이 시장에 있은 일에 10년선을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동안 금융위기라던가 뭐 많이 있었잖아요. 9.12 테러라던가. 그래도 안 깨진 게 10년선이기 때문에 거기 닿죠. 51,400원이 최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죠. 이때 사는 것이지 9만 원에서 사는 건 아니었죠. 그때는 RSI도 과열권이 완전히 시뻘건 상태였는데 12만 전자라는 슈퍼사이클에 지금 다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완전 반대죠. 슈퍼사이클의 고점이 온지도 모르게 우리는 고점을 맛본 것이고, 지금은 저기 불황기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점은 나온 것이고, 미국부터 큰 얘기부터 다 드렸었잖아요. 결국 그 미국 국채 10년 만기물 금리가 2년, 3년물보다 낮아지는 거, 혹은 FRB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 시점,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주식시장은 too late, 늦는다. 바닥 쳤다는 얘기네요. 그쵸. 오, 투자 네. 의견을 바꾸셨습니다. 네. 아니요, 투자금은 바꾼 적 없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10년, 그러니까 10년 평균 주가까지 와서 충분히 살만한 삼성전자는 자리가 살만한 가격이 됐다. 삼성전자는 되었었고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 10년선 얘기 계속 드렸기 때문에 네. 거기만 오면 평생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가 왔다. 네, 갔다 왔잖아요, 지금. 네.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저점이 나온 것이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자신감 때문이겠죠.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의 워낙 강력한 그 지휘력 때문에 굳이 감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감산을 안 해도 자신의 기술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고객사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A, 1B, 1B를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X, Y, G로 시작하기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셋이 지금 협의를 받잖아요. 어차피 3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X, 1Y, 1Z, X부터 1세대로 시작해서 X, Y, G, A, B. 그러니까 A가 4세대니까 지금 A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A가 14나노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을 해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꾸 A, B, C는 알파벳 A, B, C를 가지고 자기네 능력이 딸리는지 알파, 베타, 세타로 하기로 해서 그게 결국 A가 알파고 B가 베타고 C가 세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A1A 그 라인이라는 것은 14나노다. 그럼 너네도 14나노를 갖고 와봐라.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는 13나노를 간다는 얘기예요. 1B를 하겠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B를 내놔버리면은 너네보다 잘 팔리는데 굳이 감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자신감인 것이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예. 1000층짜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200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76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1000층짜리 건물을 쌓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기술력의 우위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예. 뭐 파운드리에서는 TSMC한테 뒤지고 뭐 사실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랑 파운드리 사업부랑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만큼은 지금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죠. 감산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기 D램 쪽은 완전히 뭐 저기 14나노 밑으로 가는 게 확실해지는 것이고, 낸드 플래시는 뭐 지금 삼성전자가 176단인데 왜 마이크론은 200 몇 단을 하고 있어? 너네 기술력이 딸리는 거 아니냐면 삼성전자가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에 176층을 쌓았는데 건물을. 네. 너네는 두 번에 나눠 쌓았네? 100층짜리 건물을 쌓은 다음에 옆에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올렸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올릴 수 있지. 네. 비스켓을 이만큼 쌓았는데 옆에 있는 걸 또 네. 올리면 그게 뭐가 쉬워. 좋습니다. 근데 동전을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건 어렵잖아. 피사이사답이 되잖아. 예. 하면서 그거, 기술적인 예. 우위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산 선언을 안 한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신감의 표현인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또 메모리 업체 또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어제 주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같이 동반 상승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산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미 여기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그쵸? 그럼 지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지고 들어가는 자, 것이죠. 그러면 삼전 바이 하이닉스는 닉슨? 글쎄. 네, 아무래도 그쵸. 그래요?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근데 둘 다 동의.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10년 선에 지금 닿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10년 선은 그냥 쉽게 말해서 10년 내 가장 최저가격에 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두 종목 모두. 근데 뭐 물론 메모리 반도체 지금 저기가 삼성전자가 훨씬 세기 때문에 예. 네. 인텔의 낸드를 가져와서 일본의 키옥시아를 지금 누르고 2위가 된 거잖아요. 예. SK 하이닉스는. 아, 매력이 있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쪽이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삼성 AI 굳이 얘기하다가 이제 택하라면 삼성전자로 빠졌는데 네. AI 얘기하다가 삼성전자 예. 빠진 이유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AI용 이제 메모리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기한 네. 건데 그러면 AI에 대한 의견은 그냥 테마 정도만 형성이 된다? 아니요,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 그렇게 들어간 뭐 대기업을 하는 게 좀 더 낫죠. 아, 아예 그냥 들어간 AI로 대기업 빠져서 테마를 형성된 하는 것보다. 것보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레거시 그 반도체도 지금 오히려 더 좋아요.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NXP 세미컨덕터스 이런 업체들 레거시하고 전장하던 업체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하만을 인수해서 지금 사업부별 실적 발표 보면 하만이 따로 있잖아요. 그 좋습니다. 하만을 키워서 예. 전장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저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B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요? 지금 갑자기 가격만 적어버렸는데. 대답해 주십시오. 네. 자, 생각할 시간을 3초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예.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일단은 65,000원을 보고 65,000 있는데 얘기하시네요. 6만 5천. 네. 아, 너무 좀 더 쓰시죠. 왜냐면 너무 삼성전자가 싸다. 거기 10년 선에 네. 닿은 건 맞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한 5년 선 정도까지 65,000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상을 가려면 다이렉트로 이 TSMC의 와의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게 네. 최소한 파운드리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예.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로라님께서는 15만 원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게 가기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9만 응원하겠습니다. 원대에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